극장가에서는 영화 국제시장 열풍에 이어서 강남 1970과 또 세시봉 등 복고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영화계의 자세한 이야기를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영화 극장가에서는요, 복고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제시장이 일단 1,200만 관객을 넘어선 상태고요. 강남 1970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는 2월 5일에는 또 세시봉이 개봉을 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7일에 개봉한 국제시장은 1,200만 명을 넘어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1,300만 명 돌파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개봉한 강남 1970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세시봉이 개봉하면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데요. 세 편의 영화들은 60, 70년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도전 토토가 열풍까지 일면서 복고 열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국제시장 1,3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제시장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 1970, 세시봉이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키워드로 꼽아보자면 국제시장은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또 강남 1970은 폭력과 욕망, 세시봉은 낭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시장은 흥남철수, 독일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해운대를 만든 윤재균 감독 영화답게 웃고 울리는 포인트가 명확하고요. 영화를 둘러싸고 그 시대를 미화했다는 정치적인 논란이 일면서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반면 강남 1970은 그 시대를 정반대로 바라본 영화인데요. 가진 것 없는 두 남자를 통해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을 둘러싸고 이면에서 벌어진 추악한 암투를 그렸습니다. 세시봉은 60년대 말 장안의 화제였던 음악다방 세시봉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윤현주, 손창식의 전설적인 듀오였죠. 트윈폴리오가 알고 보면 트리오였다는 설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세시봉의 배경인 만큼 지금도 인기가 높은 당시 멤버들의 노래가 영화 내내 흘러나옵니다. 예, 국제시장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강남 1970, 또 세시봉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각 영화의 장점, 단점, 또 그리고 흥행 예측을 좀 미리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강남 1970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를 만든 유아 감독의 신작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선 권상우, 비열한 거리에선 조인성이 주목을 받았죠. 이번 영화에선 이민호가 그 주인공인데요. 뿐만 아니라 김래원도 출연하고요. 이민호와 김래원 두 한류 스타가 영화 매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남 1970 현재 흥행에도 두 사람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영화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지 격가지가 많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것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 세시봉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기자 시사회 이후에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시사회 이후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죠. 개봉 전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60년대 버전 건축학개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효주가 당시 윤영주, 손창식 등등의 강렬한 영감을 준 뮤즈로 출연하는데요. 숱한 히트곡들이 탄생한 비화들을 재밌게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고요. 한효주뿐 아니라 정우, 강하늘, 진구 등 배우들의 매력도 상당한데요. 김윤석, 김희애가 등장하는 90년대 장면이 나중에 맥을 끊는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흥행 성과가 예상됩니다. 청춘 영화와 음악 영화, 멜로 영화가 잘 결합된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이렇게 극장가에서 복고 열풍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 8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스크린에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봐야겠죠. 새 영화들은 각자 기획을 해서 내놨기에 이런 식으로 복고 열풍이 일지는 몰랐을 텐데요. 다만 만든 사람들이 동시대 속에서 영감을 얻었으니 그런 부분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이제 중장년층이 문화산업을 즐기는 큰 손이 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국제시장은 중년 관객이 흥행을 주도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란 말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세대를 겨냥하는 문화 콘텐츠가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시장은 뭐 흥행 순풍을 달고 네. 이제 1,3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다른 영화들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시장은 명랑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도둑들 흥행 기록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강남 1970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주말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와 경합을 하다가 일요일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2주차 흥행 성적이 폭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300만 명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시봉은 바람몰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 극장가에서 상당한 흥행몰이를 할 것 같습니다. 건축학개론이 411만 명을 동원했는데요. 비슷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이미 개봉을 한 영화도 있고요. 또 관객과 만날 채비를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라 불리는 설 연휴까지 어떤 영화들이 끝까지 웃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